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를 사랑해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아침에 날씨는 화창하네요. 날씨는 화창한데 마음은 좀 어두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미 아침이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 이사했죠. 어제 저녁부터 환율이 튀기 시작하면서, 즉 달러가 위로 강세를 보여주고 다른 통화들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던 저녁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저녁 방송에서 이미 선물이 1% 빠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훨씬 더 심각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악재가 중첩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셧다운, 즉 유럽발 셧다운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다는 게 가장 크고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즉 계속 격차가 좁혀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대선의 지금 구도는 우리의 미래가 더 확실해졌다. 즉 트럼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연평균 약 1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미국인들의 미래를 보다 밝게 건설해 주었죠. 여기에 대한 긍정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못하면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정론이 서로 맞붙은 싸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코로나가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격차가 좁혀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가장 나빠하는 시나리오가 뭐죠? 네, 대선 결과가 빨리 안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 상황들이 유지되면서 대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가능성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시장이 억눌렸고, 부양책은 완전 1번을 잠깐 쓰면 안녕 사요나라 뭐 이렇게 된 분위기니까 완전히 그런 세 가지 악재가 시장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의 상황들을 보면 공포감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유럽 시장 폭락을 했었거든요. 폭락을 해서 크게 빠져서 아주 뭐 그런 결과치가 결국 마무리까지 진행이 되는 양상이었어요. 독일은 4.17% 빠졌고, 영국은 2.55%, 프랑스는 3.37%, 유로스탁스는 3.49%가 빠지면서 폭락을 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셧다운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가시화되고 본격화되고 있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 단위로 퍼지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카고 식당 운영이 이제 폐쇄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제2의 셧다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2의 셧다운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감이 유럽을 짓눌렀는데, 보통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더 크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증폭돼서 반영되진 않은데, 오늘 보시면 S&P는 3.53% 빠지면서 3,271을 기록했고요. 다우는 3.43% 빠지면서 26,519. 나스닥은 제일 많이 빠졌어요. 3.73% 빠지면서 11,004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러셀 2000은 2.69%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적었고요. 1147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이 제일 컸잖아요. 나스닥이 제일 컸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어제는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주도했고, 장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커졌는데, 상원에서 의회에서 일종의 증언 발언들이 있었죠.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론 조성 관련 문제들을 놓고 상원 의원들과 격론을 벌인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이 회사들이 가장 이제 커뮤니케이션 주식들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다 일제히 5% 이상 폭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금융위기 상황들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봤는데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는 한계 기업들의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일반적인 안정 채권 대비 하이힐드의 한계 기업의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쭉 벌어지거든요. 네, 여기 땅콩 스프레드 말고 그러니까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차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인식하는데, 이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물론 VIX는 폭등을 했습니다. 지수에 연동되잖아요. VIX는 당연히 그건 그런데, 그러면 위기 상황이냐고 볼 수 있는 채권 시장에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 달러는 강세를 보였어요. 0.5%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뭐 유로발로 일단 악재가 던져졌으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안전자산에 대한 완전한 선호 이러면 달러도 강세지만 채권도 강세여야 되잖아요. 물론 딱 지난번 3월 달에 다 필요 없고 유동성이 말랐어. 쇼미더 달러 할 때는 그냥 다 필요 없고 달러만 좋아할 땐 달러 강세였고 채권 시장도 약세였죠. 근데 그때 뭐가 벌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하염없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석유 에너지 기업 하이힐드는 2200bp 22%쫙 올라갔잖아요. 요즘 세상에 금리 22% 주는 채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빚을 22%로 땡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스프레드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로 큰 위험이냐라고 이해하거나 인식하기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하나. 두 번째, 채권 시장이 강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위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필요 없는 그냥 현금만 좋아하는 위기는 아니니까. 그럼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면 채권 시장이 강세여야 하잖아요. 채권 시장 강세였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오히려 0.3bp 플러스 금리가 올랐어.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야 안전자산 선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30년물 0.6bp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어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안전자산 선호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거죠. 누가 되든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양책은 시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말을 드렸냐면 누가 되든 부양책 안 하겠냐는 거예요. 채권 발행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 시장에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질 거니까 강세를 못 간다. 즉 채권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가격이 올라오는 게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네, 물론 그 기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고 안전자산이면 채권 가격도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채권 5년물 발행을 꽤 했는데 그것도 발행이 2.36배 정도로 소화가 잘 됐어요. 응찰률이 그냥 2.4배 정도면 우리가 그래 충분한 응찰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36배 정도니까 응찰률도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럽발로 악재가 터져서 심리가 공포감에 떨어져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더 많이 올랐던 주식시장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번 그게 1번이고 2번은 자 빅테크 기업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너희들 자꾸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죠. 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거기가 5% 이상 폭락했던 것이 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왜 이렇게 채권이 그 위기 상황이든 안전자산 선호가 안 나타나고 채권 가격이 강세로 안 가느냐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그동안의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즉 그동안의 흐름이라는 거는 채권 발행을 많이 했던 흐름 말이죠.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얼마의 자금을 조달했냐면 3조 4천억 달러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이 정도 발행 안 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미국의 1년 GDP는 얼마였다? 20조 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 즉 2월 중순 이후에 3조 4천억 달러인데 이 지금 상황 또다시 또 폐쇄냐 마냐 하면 또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꽤 많은 그러니까 도합 5조 이상, 5조 달러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는 거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2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2조 더하면 5조 5천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트럼프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엄청나게 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런 안전자산 선호에도 불구하고 좀 약세이다라는 것 보여지지만 어찌되었거나 완전한 안전자산으로의 러쉬 그리고 패닉셀 이후에 안전자산으로만 모이는 상황들이라면 이런 가격이 뭔가 좀 안 맞다는 밸런스가 뭔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값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금값도 얼마죠? 1878불로 오히려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요. 네. 금값도 그렇고 뭐 유가는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의 최고 피해는 유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증산 그리고 리비아의 증산까지 합쳐지면서 37.51달러로 5% 이상 폭락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근데 구리값은 0.62%로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6,748이면 최근에 고점이 7,000불이었으니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판단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지금 그 제2차 봉쇄, 2차적 대대적 봉쇄가 유럽에서 일어났고 또 미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에 지금 시장이 빠진 건데요. 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게 2차 셧다운인가요? 지금? 저희는 지금 사실 상당히 알아서 조심하고 있죠. 알아서 조심하고 있고 이제는 항상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쓰는 게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이렇게 홀에 있으니까는 안 하지만은 항상 마스크를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르죠.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셧다운이 되면 경기가 죽으니까 아무래도 예를 들어 GDP 기준으로 생산량의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물론 부양책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예요. 부양책이 생기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가 상당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과 한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이고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가 저는 오늘 한국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에요. 물론 당연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저렇게 거의 폭락 수준이죠. 지수가 이렇게 지금 유럽은 한 달 동안에 보면은 지수가 10% 빠졌어요. 그럼 계속 말씀드리면 지수가 10% 빠지면 종목은 30% 40%도 빠진 종목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패닉이죠. 반패닉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는 뭐 오른 것도 없었어요. 3월 달에 반등 살짝 하고 이제 3월 저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정도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시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오늘은 충격을 같이 받겠습니다만 과연 똑같은 충격을 받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다음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냐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 관련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었어요. 물론 이제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9% 떨어졌고 나스닥 바이오는 2.53, 애플은 4.6, 아마존 3.7%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충족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4.9%로 큰 폭 빠졌고요. 그 구글이 5.5%, 페이스북도 5.5%, 그리고 그 트위터도 5% 이상 빠졌습니다. 네, 인텔 3.05% 빠졌고 퀄컴 3.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 AMD는 3.1, 테슬라는 4.3%, 넷플릭스는 0.5, 웰스파고 2.9, 버크셔 2.9, 알리바바 2.9% 등 전반적으로 그 기술주들의 약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정보 기술주들이 4.3, 에너지는 4.2% 하락, 커뮤니케이션도 4.03, 자유소비재도 4.03% 하락하면서 업종별로는 이런 업종들이 하락을 더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미국 시장 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뭐 유럽 시장이 발발을 시켰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브라질도 4.25% 빠졌고, 브라질이 참 큰일이네요. 브라질 헤아라가 또 약세예요. 상대적으로 원화 대비 계속 약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0원까지 깨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브라질 참 심각합니다, 지금.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미국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우리가 그 11월 4일 미국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빨리 끝나면 뭔가 모종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대선 즈음 내외면 빠르게 또 이런 하락들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상대적으로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재작년에도 10월 29일이 아주 안 좋은 날이었는데 오늘 그렇게 끝날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 길게 보시죠. 네, 우리 3월 달에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도 길게 보신 분들이 이겼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던 것이 자본주의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좀 환기를 해보시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아예 안 쳐다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후에는 위로감을 좀 전해드리거나 또는 야 세상에 그래도 우린 좋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오전 미국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